어느 한적한 마을에 건강과 장수로 유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나 힘차고 활력이 넘치며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비법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그녀가 매일 먹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는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블루베리를 언급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는 마늘을 꺼내 보였습니다. 마늘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향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할머니의 건강 비결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레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 넣어 아침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항상 할머니의 식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아몬드를 통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식을 아몬드로 대체하여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할머니는 요거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돕고 장 건강이 곧 전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요거트를 먹으면 자신의 신체 방어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할머니는 고구마를 언급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고구마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특성 덕분에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두 가지 추천 식품은 브로콜리와 녹차였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E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일 마시는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미온한 웃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삶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있으며 이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한편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에 이 식품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회자되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이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말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그 중요성과 함께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모시켰는지에 대한 예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우는 늘 피곤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오후에는 집중력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생활 방식을 점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일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하루 물 섭취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우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2리터 혹은 8잔 이상 마시기로 말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물이 입에 붙지도 않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점점 줄어들고 기상 후에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시간대의 집중력 저하도 훨씬 덜해졌습니다. 이전처럼 부스럼이나 건조함을 느끼던 피부도 촉촉함을 되찾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색이 밝아졌다는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었고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배출된 덕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외에도 선우는 이젠 더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일과 후에도 조금 더 활력 넘치는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더 자주 잡을 수 있었고 취미 생활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물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을 잃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실 때 우리의 몸은 그 깊이 있는 효과들로 보답하게 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며 세포가 기능하는 데 필수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썰은 선우라는 특정 인물의 변화를 다룬 이야기지만 이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겪지는 않겠지만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의 효과는 그저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엔 건강을 위한 작은 사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에서 비롯된 기적들을 유리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바쁜 도시 생활에 젖어있던 정우는 잦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피로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친구 수진이 소개해준 자연치유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진이 소개한 자연치유법은 각종 천연 성분과 식물, 그리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정우는 먼저 알로에 베라의 효능을 알아보게 되었다. 알로에 베라가 피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우는 알로에를 직접 키워 그것으로 피부팩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는 피부가 점점 촉촉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것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정우는 라벤더와 캐모마일 차가 불면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아침마다 기분이 개운하게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우는 자연치유법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자 그는 더 다양한 천연 성분을 탐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는 강황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강황을 넣어 마셨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정우는 또한 천연 재료를 이용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 자주 먹던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한 식단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그는 체중 감량과 함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우는 자연 속에서의 운동, 특히 숲속 걷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숲은 그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그는 자신 안의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일련의 자연치유법을 통해 정우는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동시에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때때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자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할 줄 몰랐던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치유법의 놀라운 효과를 전파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기를 꿈꾸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한적한 작은 마을에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잊고 지냈다. 그러나 마을에는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건강 전도사로 불리는 한 노인이 방문하게 된다. 이 노인은 젊은 시절 물을 마시지 않아 큰 고생을 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건강을 되찾았다는 경험담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강의를 열게 된 노인은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 8잔의 물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신체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촉진 등 몸의 여러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다. 마치 기름 부족으로 돌아가지 않는 기기처럼 우리 몸 역시 수분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가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화 문제나 심지어는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8잔의 물 섭취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인은 이어서 실생활에서 쉽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20-8-20이라는 방법은 20분마다 8온스의 물을 마시기 위해 알람을 맞추고 20초 안에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물의 맛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레몬이나 민트잎을 곁들이는 등의 간단한 트릭도 같이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야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삶 속 작은 변화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그날부터 물을 챙겨 마시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들은 자신의 변화된 건강 상태와 기분에 놀라웠다. 피로감과 두통이 줄어들고 활력이 넘치며
보다 명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마을은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건강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게 되었다. 새로운 물 마시기 트렌드는 마을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작은 물병을 선물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갔다. 결국 노인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 8잔의 물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지게 되었다.